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동안 영유아 중심의 자녀 교육이 아니라 다 큰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오늘은 33번째 자녀들은 왜 무기력에 빠졌을까 세 번째 이야기, 숱한 좌절 경험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0월 10일 MBC 라디오의 뉴스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제호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한국 아이들 세계에서 가장 불행, 문정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했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한국 교육 100년 학생들에게 죽은 지식 주입하기, 대한민국 교육부엔 교육정책 아닌 입시정책만 존재, 살인적인 경쟁이 문제, 오만했던 의사파업이 그 결과, 독일의 교육개혁 이후 입시도 경쟁도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서핑 중에 보았던 내용과 너무 똑같습니다. 요즘 청춘들이, 요즘 아이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살기 정말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더라도 졸업 후에는 취업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취업 후에는 결혼도 해야 되고 그 후에는 내 집 마련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7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말하고요. M포 세대의 뜻은 몇 가지가 됐든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언제쯤 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돈 걱정 없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국의 청춘들, 한국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고 무기력에 빠져 사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이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 대신 무기력에 빠져 있다. 그것이 숱한 좌절 경험으로 인한 것들이라는 말씀인데요.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째, 좌절의 연속을 경험할 때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것은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좌절을 연속으로 겪었을 때 아예 포기하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셀리그먼이 이 개 실험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일명 셀리그먼의 개라는 용어로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속에 가둔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몇 번의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그 우리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개들은 나중에 우리 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 전기 충격을 주면 그냥 무력하게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었죠. 즉 좌절을 연속해서 경험한 그 경험치가 쌓여서 무기력이 학습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공부 외에 자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 없습니다. 공부라는 영역도 쉽게 넘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도 힘주어서 마음 다 잡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나온 이후에는 공부를 포기합니다. 공부의 내용이나 분량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요, 한국 중고등학교의 수학 교과 내용을 보고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대학에서 다루는 이 수학 교과 내용을 중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 보통의 아이들에게 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은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수포자, 수학 포기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게다가 학교에서 수업 방식은 재미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고 효과도 없고 마치고 또 학원까지 가야 되고 휴일도 없고 그러니 방학은 당연히 없겠고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이 공부는 정말 혐오 자극 중에 혐오 자극입니다. 학교의 학업 과정은 이수를 해야 졸업증이 나오니까 어쨌든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그러려니 재미도 없고 따라잡지도 못하고 그런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서 학교에서 잠만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인생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에 잠만 자고 각종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되어서 무기력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무기력의 악순환에 걸리게 됩니다. 둘째, 사회적 환경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요, 승자 독식, 획일화, 성과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인식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암담함은 부모 세대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그래도 부모 세대는 하면 된다, 산입에 거미줄 치랴,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성공신화의 주인공도 되었고 청춘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가 세대가 느끼는 이 절망감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심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만 심어도 안 나는 땅이 따로 있다. 심기만 하면 대박나는 땅은 구분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로 또는 노력해도 배신당한다. 이런 느낌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장래 희망 중에 압도적인 것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매일 꼬박꼬박 월세 받아서 살겠다는 이야기, 처음부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정말 그 아이들이 건물주가 된다고 한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 그 건물주가 되었는데 그 건물을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자, 세 번째, 성공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덕담을 할 때 인사할 때도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위성만 주입을 시켰지 성공해야 되는 이유와 성공 이후의 삶에 관해서는 가르쳐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인이자 주식 투자의 달인인 워렌 버핏은 열정은 성공의 열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공은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성공하면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무의미의 늪에 빠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기본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부를 가졌다면 그 이상의 부는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의미 대신 무기력 대신 활력과 의미로 가득 찹니다. 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이왕이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사실은 무기력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무기력을 치료하는 것도 학습으로 배워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무기력의 상대 개념이 활력인데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활력은 작은 성취 경험의 연속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 외에도 집안일이나 주변의 작은 일, 공부 외의 능력으로도 크고 작은 성취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자기 재능을 통해서 어떤 예술적 분야를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런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활력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공부할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예술 쪽에 투자하면 그런 거 하지 마! 도리어 손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운동이나 예술 쪽을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운동도 잘하고 예체능도 다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자녀들은 무기력에 빠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번번이 벽에 부딪혀서 그렇더라. 수많은 좌절 경험의 연속으로 인해서 그랬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